좋아요, 구독! 유럽의 금리 인상에 좀 주목을 해야 될 시기가 되어 버렸어요. 자, 일단 연준의 금리 인상과 함께 BOE 그리고 ECB의 금리 인상에도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일단 전체적으로 최근에 이제 물가 상승률이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우리나라 네. 다 이제 심각하게 이제 일어나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국의 중앙은행가 이제 전부 통화 긴축을 통해서 기준금리를 지금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한 6.5%의 이제 소비자 물가 상승률, 그다음에 영국도 지난 12월 달에 10.7%, 유럽도 8.5%를 기록할 만큼 전체적으로 높은 물가 상승률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은 불가피하는데 과연 기준금리를 얼마만큼 올릴 것이냐라는 게 시장의 관심 사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과는 다르게 유럽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에 대한 그런 우려가 상당 부분 좀 강하고요. 특히 영국 같은 경우는 이미 경기 침체에 접어든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내용이 나올 만큼 상당히 좀 경제 상황이 지금 녹록치 않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물가 상승률이 올라간다라고 해서 경제를 훼손해가면서 과연 기준금리를 빠르게 그리고 큰 폭으로 올릴 것이냐가 시장의 관심 사항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지금까지의 대부분 중앙은행 그 발언 내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경기 둔화보다는 인플레이션을 먼저 잡는 게 우선이다. 일단 인플레이션을 잡고 그다음에 경기 부양책을 실시하면 된다라는 그런 인식이 지금까지는 좀 팽배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과연 이런 이제 EBO나 아니면 ECB 같은 경우에 금리를 어떤 식으로 결정할 것인가가 시장의 상당한 부분 관심사항으로 부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미국은 FOMC 결과가 일단은 나왔고요. 0.25%. 베이비 스텝이 단행한 상황이고 이제 BOE와 ECB가 어떤 결정들을 내렸냐 이런 부분들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게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BOE, ECB의 금리 인상 방향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 자, 지금 뒤쪽에 화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유럽 중앙은행 ECB 기준으로 나오고 있는데 기준금리 추이를 살펴보면요. 자, 지금 2016년만 해도 이렇게 낮은 수준 0%의 금리에 머무르다가 정말 2022년 중반부터 이렇게 급격하게 오르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2월 2일 3%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0.5%포인트라고도 함께 적혀 있는데 자, 지금 이렇게 ECB의 기준금리 추이 임순재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0%가 된 건 이제 과거에 이제 유럽 이제 금융위기 때문에 이제 0%로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이제 6년 가까이 계속 지속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7월부터 이제 금리가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이제 추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그 ECB 같은 경우에 지금 어저께 이제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최초에 이제 올린 때 보시면 7월 달, 그다음에 9월 달은 이제 75bp씩 이제 두 번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두 번, 그러니까 10월, 12월, 그다음에 이제 2월까지 이제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처음에는 이제 50bp를 올렸고요. 그다음에 9월, 10월에는 75bp씩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12월, 그다음에 2월에 다시 50bp씩 이제 금리를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총 5번에 걸쳐서 이제 금리를 인상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ECB가 이제 끝난 다음에 기자회견에서 다음번에도 50bp, 그러니까 3월 달에 있을 예정인데요. 50bp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겠다라고 같이 이제 그 얘기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돼서는 아마 50bp가 올릴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지난 이제 12월 달에 얘기를 한 거죠. 그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양적 축소 QT를 실시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월 평균 150억 유로를 감축할 것이다, 회수를 할 것이다라는 이제 발표도 같이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매달 950억 달러를 이제 QT로 회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ECB는 유럽의 경제 상황을 감안해서 좀 적은 그런 속도를 이제 유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럽 내에서도 지금 국가별로 좀 다른 그런 이제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남부 유럽 지역의 국가들이 좀 경제적으로 좀 어려움을 처하고 있고요. 그나마 프랑스나 독일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조금 나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그 높은 이제 물가 상승률로 인해서 상당 부분 모든 유럽이 어려운 상황을 이제 처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좀 더 남부 유럽을 위해서 남부 유럽에서 발행하는 채권 같은 경우는 ECB가 추가적으로 인수하는 것은 계속 유지를 하겠다라는
그런 발표가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ECB 입장에서도 보면 지금 물가 상승률이 계속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불가피하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경제가 둔화되고 있는 게 이제 확연히 드러난다라고 하게 되면 만약 기존금리 올리는 폭도 상당 부분 좀 제한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어저께 이제 EOE, 그러니까 영란은행이죠. 영국 중앙은행도 기준금리를 50bp 인상을 해서 4%로 이제 올렸습니다. 지난달에 이어서 지금 2달 연속 이 50bp가 인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2021년 12월 이후에 지금 10번 연속 지금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만큼 영국 입장에서도 보면 물가 상승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준금리를 올리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영국 같은 경우 지금 경제 상황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어저께 그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그 영단은행의 위원들 간에 투표를 했을 때 7대 2로 이제 인상을 하자. 그러니까 두 명이 반대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대부분이 다 찬성을 했었는데 네. 새롭게 이제 반대하는 사람이 나왔다라는 걸로 봐서는 향후에 기준금리 올리는 속도가 상당 부분 좀 제한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질 수밖에 없고요. 특히 이제 지금 상황에서 영국 같은 경우도 뭐 올 연말 정도가 되면 지금 10%대의 CPI가 한 4%대까지 하락을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라고 보면 향후에 기준금리 올리는 속도도 조금은 줄어들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